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진행되던 것도 멈춰 서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허허벌판에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원전은 뭐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뭐 다들 부러워하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탈해야 된다 하면서 또 이건 또 수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난센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 후보의 이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에너지 정책까지도 이념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문제가 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전기 자동차만 써도 2030년쯤 되면 전력 수요가 70% 정도 늘어나는데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반드시 유턴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네, 다가온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특정 성향의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편파 지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걸 적폐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분들이 사법 처리도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거에 좌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또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편파 지원의 문제 또는 이런 잘못된 심지어는 이제 사법 처리까지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 현상이죠. 근데 하도 이 내로남불 소리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제는 정말 좀 둔감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지조차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정말 좀 부족하고 위선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거를 정말 거짓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우파 정권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많다고 하더니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 영화 출국 어떻게 그렇게 개봉관 상영을 제한해서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능적으로 이거를 방해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시민들 이렇게 같이 가서 보고 그 영화 상영관 1개, 2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런 정말 영화를 보는 것도 투쟁으로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야 됩니다. 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김경수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우리 두 후보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성 심각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식의 독재적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많은 규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김 후보께서 방대한 김경수 판결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고마운 마음을 좀 갖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이 원세훈 사건과 이 김경수 사건을 비교만 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 자체가 우선 그런데, 그것을 또 비판하는 이런 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이런 심각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걸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데요. 이 김경수 판결문, 여기 아주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여기에 그 문재인이라는 말이 92회나 나오고 대선이라는 말이 97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볼수록 드루킹이 재벌 개혁 보고서도 갖다 써주죠. 무슨 적폐 수사라는 프레임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모든 것이 김경수, 드루킹, 문재인의 그런 정치 공동체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도가되어서 발언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세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김진태 후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의 마음, 부동층의 마음,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끌려온다. 우리는 더욱더 강성보수, 강성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참으로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문제의식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가 되면 좌파,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묶어 세우고 투표장에 끌어모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마 투표장에 다 나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게 780만 표인데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920만 표의 성향은 그분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뭔가 보수가 좀 경제는 잘 챙기는데 좀 따뜻한 보수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는 취지의 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